자, 이제 집합건물법, 공동주택, 아파트,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소유 파트하고 관리 파트가 있고요. 소유 파트에서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사는 701호, 이게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 701호를 위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으로 쓰는 공용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땅 다녀야겠죠. 주차도 해야 되고, 대지 사용권. 소유 파트에서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을 배우고,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공용 부분이 중요해요. 두 번째가 대지 사용권. 자,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은 쫑입니다. 701호를 위해 복도가 필요하고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701호를 위해 토지 사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윗놈이 주인, 밑에 놈이 쫑놈. 일단 부종성에 관한 법조문이 나와요. 주인이 팔리면 쫑놈도 함께 팔린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소유 파트에서 배울 게 이거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이거 잡아야 되고, 구분 소유자 권리 의무 여기는 좀 덜 중요하고, 자, 관리 파트에서 관리 단이란 게 있고, 아파트 총회, 관리단 집회라고 해요. 아파트 총회, 집회. 그다음 관리 규약. 이 관리단 속에 관리소장님, 관리인, 그다음에 소장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뭐 그딴 게 있어요. 관리 파트. 마지막으로 재건축. 집합건물법은 양이 좀 많아요. 한 장, 두 장, 세 장 반이죠. 특별법 중 양이 많은 게 주임법하고 집합건물법이 좀 많아요. 자, 집합건물법은 막 외웁니다. 막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막 외워야 돼요. 아주 단순한 과목입니다. 2차 과목에 따지면 뭐 공법하고 좀 비슷해요. 공동주택이라. 근데 일단은 여기는 사법령이고, 하지만 공법도 좀 비슷하다. 외운다. 거의 다 법조문 공부하는 거예요. 법조문을 외워야 돼요. 자, 이해가 잘 되면 살짝 외워지는 게 또 잘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구분 소유권의 성립. 자, 구분 소유권 701호 소유권, 이게 구분에서 나오는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라. 이거 187조 등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하기 전이라도, 대장 등록 전이라도 아파트가 완성되면 그 시점에 바로 건설사는 구분 소유권, 각 모든 아파트 호수별로 일단 건설사가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별 3개. 자, 세 번째 줄만 보면 돼요. 오른쪽. 대장에 등록되거나 등기부등본에 등기되기 전이라도, 즉 등기하기 전이라도 아파트 건물이 완성된 이 시점에 바로 구분소유권 성립. 187조. 그래서 187조가 집합건물법은 작동되기 때문에 이따 하나 더 나와요. 다 등기 필요 없습니다. 자,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이 있죠. 자, 전유 부분 1번. 이게 그대로 3번 나왔어요. 어렵지 않아요.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말 되죠? 구분 소유 목적된 건물 부분. 701호를 말해요. 101호, 701호, 501호. 자, 그래서 이 개념 그대로 나오고, 이제 중요한 건 공용 부분이에요. 이 공용 부분, 여기가 집합건물법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공용 부분은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이 돼요. 첫 번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누가 봐도 내 건 아닌 것 같죠? 전유 부분 아닌 것 같아. 이걸 구조상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자, 2번 별 3개. 이와 같은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이니까 따로 이거 공용 부분입니다 라는 취지의 등기 안 해도 돼요.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이니까. 하지만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입주민 공동 사용하는 공용 부분 만들 수 있어요. 자, 겉으로 보면 1층이에요. 101호인 줄 알았어. 그때 문을 열어봤더니 주민들이 운동하는 헬스장이에요. 필라테스장이야. 이게 바로 규약으로 만든 공용 부분이에요. 겉으로 보면 전유 부분 같죠? 1층이니까. 하지만 규약으로 만든 공용 부분, 이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 전유 부분이라 하더라도 관리 규약에 의해 공용 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뭐 이딴 거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자, 2번 별 3개. 규약으로 만든 공용 부분은 겉으로 보면 전유 부분이니까 여기 101호는 101호 구분 소유 객체가 아니라 입주민 공동 사용하는 공용 부분입니다 라는 취지의 등기를 박아줘야 돼요. 그렇죠? 이해됐어. 규약으로 만든 규약상 공용 부분은 겉으로 보면 전유 부분처럼 보이니까 이거 공용 부분입니다 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한다.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자, 공용 부분 법률 관계.
공유입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 공동 소유입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공유, 공동 소유다. 그런데 기억, 다만 일부 입주민만 너희들만 사용했어요. 일부 공용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부분도 있고 일부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공용 부분이라는 것도 있다.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지금 별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별 박은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다 기출은 기출이니까. 자, 2번. 그러면 공용 부분, 공유기 때문에 공유 지분이 있을 거 입주민들의. 그러면 이 공유 복도계단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 701호 주인인 내 지분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아파트 평수에 따라 결정돼요. 이게 바로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에요. 자, 이런 거 아파트 평수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별 3개 왕별이 이제 좀 이따 무수수 쏟아져요. 그러니까 별 안 한 것은 하지마.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자, 3번 기억은 이제 별 3개 나와요. 이와 같은 공용 부분, 복도계단 엘리베이터는 어느 한 사람한테 소유권 주면 안 돼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할할 수 없고요. 취득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외워요. 공용 부분은 분할 안 돼, 취득시 안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공용 부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공용 부분은 분할 안 돼, 취득시효도 안 돼. 이렇게 막 외우는 거예요. 이유, 어느 한 사람한테 엘리베이터를 소유권 주면 안 되겠죠. 분할이든 취득시효든. 그래서 아예 막아버립니다. 소유권 못 주게 하기 위해서. 분할 안 돼, 취득시 안 돼. 자, 사용, 왕별, 1번의 왕별. 각 공유자, 각 구분 소유자 입주민들은 이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그러니까 사용은 용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단어 잡고 사용은 용도.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X. 장난을 그렇게 쳐요. 지분 비율 X. 용도 외워야 돼요. 사용은 용도. 영영 죽겠지. 여기 있잖아. 영영 죽겠지. 사용은 용도. 사용은 용도. 용용이 붙어야 돼요. 지분 비율 X.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은 그 용도. 엘리베이터 용도에 따라. 복도 용도에 따라. 자, 변경. 왕별. 동그라미 1번. 공용 부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거 특별 결의가 필요해요. 회의, 총회에서 관리단 집회. 이건 세트예요. 이렇게 시작돼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이렇게 시작돼요. 항상. 각 얼마 이 숫자를 외워야 돼요. 3분의 2 이상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 변경할 때는 회의 열어가지고 총회 열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변경이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 공용 부분 변경으로 인해서 두 번째 점에 나왔죠. 나의 701호 구분 소유권에 뭔 변동을 일으켜버려. 이 변경, 공용 부분 변경을 하면. 구분 소유권에 뭔가 변동을 일으킨대. 그러면 느낌이 오죠? 더 강화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때는 3분의 2 찬성으로는 부족하고 재건축하고 똑같은 5분의 4. 그래서 공용부분 변경은 원칙 3분의 2 예외 5분의 4 이렇게 외워야 돼요. 특별결의 정족수는 기본적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3분의 2 5분의 4 이게 개정됐거든요. 몇 년 전에. 개정된 후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거예요. 곧 개정되면 항상 나와요. 외워야 돼요. 자, 관리보존행위는 넘어가고 비용도 넘어가고. 자, 공용부분 6번 갑니다. 1번 법 조문이에요. 대판 그게 없으면 다 법 조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특별법은. 공유자가 즉 입주민이 구분 소유자 같은 말이에요. 공용 부분에 관해 다른 입주민이 가지는 채권은 공용 부분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공용 부분 채권은 앞으로 집합건물법 세트 특별 승계인은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이에요. 701호 사서 새로 들어온 새 입주자를 말하는데 공용 부분 채권은 이 특별 승계인한테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집합건물법 이 동네에서 특별 승계인 5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다 있다로 끝나요. 효력 있다, 행사할 수 있다, 99%가 다 긍정으로 끝납니다. 새 입주민에게도 공용 부분 채권 들릴 수 있어요. 자, 이 법조문에 따른 대법원 판례가 2번 기흥 니은이에요. 자, 이건 이제 설명 한번 들어봐요. 을이 701호 갑이 701호를 을한테 팔아요. 그러면 을이 새로 이제 소유자가 됐죠. 이 사람이 바로 701호를 사서 들어온 매매를 통해 사서 들어온 특별 승계인이에요. 새 입주자. 자,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짐 푼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연락이 왔어. 새로 이사 오셨죠? 전 주인이요.
관리비를 체납했어요. 무려 1년이나 체납한 차 안 갚고 나가버렸어요. 당신이 갚아요. 관리비 20만 원씩 1년 200만 원이에요. 자, 어른 관리사무소에 내가 왜 갚어? 전 주인이 갚아요. 내가 왜 갚어? 갚아야 돼요. 새로 이사 들은 사람이 전 주인의 체납 관리비 갚아요. 이 법조문 때문에 공용부분 채권은 세입주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법조문 때문에. 그러면 관리비 내역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유부분 내역하고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청소 그런 거, 소독. 전유부분 내역이 있고 관리비는 공용부분 내역이 있어요. 전 관리비를 다 승계되는 게 아니라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 내역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되는 거지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아요. 그 다음 연체료가 붙었을 텐데 이자율세는 연체료도 다행히 대부분이 승계시켜주지 않아요. 왜? 연체료까지 승계된다고 대부분이 판례를 때린 순간 대부분을 폭파시켜버려. 너무 열받으니까. 공용부분 이것도 내가 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건 감수한데 뭐 전유부분 다 내. 연체료도 내. 그러면 의리 폭파시켜버려. 그래서 대법관이 무서워가지고 승계되는 건 뭐다? 공용부분. 공용부분 거기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새로 이사 들어온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거지. 기억! 전유부분 안 돼. 연체료 안 돼. 그러면 2번 기억이 별 3개고 니은은 왕별이에요. 연체료가 왕별이에요. 그래서 체납관리비 중 연체료가 더 잘 나와요.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되는 거지. 2번 기억 니은 전유부분 안 돼. 연체료 안 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이제 7번은 부종성이에요. 전유부분이 주, 공용부분은 쫑. 그러면 부종성에 관한 지문이 1번, 2번이에요. 첫 번째,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 처분에 따른다. 무슨 얘기냐? 전유부분은 항상 701호 생각하세요. 701호를 팔면 얘가 가지고 있는 종노민, 공유 지분도 종노민이니까 함께 처분 따라간다. 쭉 함께 이전된다. 그거예요. 수반성. 자, 2번. 이제 부종성이에요. 공유자는 주인인 전유부분과 떴어! 분리!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안 돼. 소수로는 분리해서 공용부분 지분만 분리처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트로 해결하면 돼요. 그렇지. 전유부분 주인이 팔리면 너도 따라가야지. 분리처분 안 되겠지. 쉽죠? 이 두 개는 앞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세트로 풀면 돼요. 자, 3번. 별 3개 외웁니다. 여기서 187조가 나와요.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 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내가 700으로 사서 들어왔어. 그러면 을은 소유권 701호 소유권 이전 등기만 박으면 되지 따로 공용부분 지분 등기 박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주인만 등기하면 된다 그 말. 종놈은 따로 등기 안 해도 된다. 이것도 부종성에서 나온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공용부분 지분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공용부분 나오면 무조건 집합금 나오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예요. 그래서 구분소유권 성립하는데도 등기, 등록 필요 없고요. 공용부분 취득하는데도 등기 요하지 않아요. 왜요? 공용부분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해라 X 등기 필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나오면 무조건 187조 등기 필요 없어. 등기 필요 없어. 자, 밑에 8번 어렵지 않으니까 갈게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 건물에 흠이 있습니다. 하자. 이 하자로 딴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나 봐. 그러면 하자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어디에 있는 걸로 추정하느냐? 그냥 눈팅 해놔요. 공용 부분에.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 공용 부분. 이거 전유 부분으로밖에 장난 안 치니까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 자, 오른쪽. 이제 대지 사용권 갑니다. 대지 사용권에서 왕별이 나올 거예요. 자, 토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념이고, 자, 1번 전유 부분이 주, 대지 사용권은 쫑이에요. 그래서 공용 부분이든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인데, 그래서 법조문 부종성 조문이 1번, 2번이 나와요. 자, 1번 똑같아. 왼쪽 7번 제목이 왼쪽 7번 제목이 일체성이죠. 일체성. 여기도 목차가 뭐예요? 일체성이죠. 이게 부종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주인 종놈은 함께 다녀라 그거예요. 자, 1번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그러면 그렇지, 주인이 처분되면 종놈도 따라가야지. 됐죠? 똑같아요. 자, 2번 왕별.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만 처분할 수는 없다. 자, 왼쪽 7번의 동그라미 2번 공용 부분 지분은 그냥 분리처분할 수 없다면 있고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앞에 규약이나 또는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분리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원칙이 분리처분 못하는데 대지사용권은 예외가 있다. 그래서 예외가 기억이에요. 구분 소유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할 수가 있는데 분리처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에요. 뭘로 정한다? 규약 또는 공정증서까지 다 나왔어요. 규약도 나오고 공정증서 나오니까 대지사용권은 원래는 주인과 분리처분 못해요. 근데 예외가 있다.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분리처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2번 왕별이고 기억 별세개인데 구분 소유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분리처분하세요. 그렇게 정했다면 다르게 정했다면 분리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맞는 지문. 자, 오로지 3번 별세개 이제 대부분 판례예요. 오로지 분리처분할 수 있는 예외는 규약이나 관리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가능한 거지 절대 법원도 분리처분할 수는 없어요. 이걸 같이 하셔야 돼. 규약 공정증서로만 분리처분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법원 강제 경매 절차에서도 대지사용권만 분리처분 시킬 수는 없어요. 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 어려운 게 2번 기억이에요. 잘 안 외워져요. 조문을 딴 식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조문을 항상 이중부정 하지 않는 한 딴 식 이런 문장이 어렵거든요. 자, 전세권 처분의 자유죠. 전세권 처분의 자유. 하지만 금지할 수 있죠. 그 조문하고 똑같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있다요. 똑같아. 규약이나 공정증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여기는 분리처분될 수 없다. 이런 식의 법조문이 좀 있어요. 법조문을 좀 어렵게 만들어. 어렵게 외워야 돼요. 분리처분 못하는데 예외. 대지사용권만큼은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분리처분할 수 있다는 예외가 가능하다. 자, 이와 같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예외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법원이라도 분리처분 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계속 듣고 따라하면 돼요. 오늘 집합건물법 처음 하잖아요. 우리 이걸 계속 들어봐. 1시간짜리니까. 그러면 익숙해져요. 한 5번, 10번 들으면은 익숙해져. 왔다 갔다 할 때 자꾸 운동 나가세요. 밤에 운동 나가서 이어폰 끼고 듣고 따라하고 그렇구나. 규약 공정증서로는 분리처분할 수 예외가 있구나. 따라하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예외 만들 수 있는 거지 분리처분은 법원도 안 돼. 이렇게 계속 따라하면 나중에 지문 읽을 때 보여요. 소수로가. 자, 어디 가느냐. 됐어요.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나머지 별로 안 중요해. 자, 그러면 안 중요한데 2번 1번 한번 할게. 어렵지 않아요. 자, 토지 위에 대지를 항상 토지로 읽어요. 느낌이 와요. 그러면 토지 위에 구분 소유 목적 건물이 속하는 일동 건물 줄여서 아파트가 있다. 공동주택 집합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여러 놈이 공유하는 공유 토지인가 봐요. 토지 공유예요. 자, 토지 공유자는 공유니까 분할해서 찍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분할 못합니다. 소수로 가봐요. 토지 공유자는 소수로가 분할 청구하지 못하죠. 부정으로 끝났죠. 자, 그러면 집합건물법 세트 등기가 필요 없고요. 187조 분할이 안 돼요. 세트로 밀어요. 왼쪽 맨 위에 3번 공용부분 분할 못하죠. 그거 가지고 이거 제끼는 거야. 공용부분 분할이 안 돼. 저거 정확히 외워놓고 분할 안 돼. 여기도 안 돼. 그런 식으로 연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187조 등기 필요 없고 분할 안 되고 무조건. 자, 이제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먼저 배울 게 하자담보 책임. 여기도 별로 안 중요해요. 자, 노란색 하나 있어요. 하나. 자, 일단 1번 내가 700으로 이사 들어갔는데 꼭대기층인데 맨날 방수가 안 됐나 봐. 하자가 있죠. 그러면 또는 금이가 있죠. 이게 하자담보책 물건의 하자담보책을 물어요. 자, 누가 이 하자담보책을 부담하느냐. 이것도 나요. 시공사 또는 분양자. 그래서 시공사 분양자 둘 다 하자담보 책임 진다. 자, 2번이 별 3개, 2번하고 기억. 그러면 우리 법은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담보 책임 기간이 있는데 뭐 1년, 3년, 5년 이 기간 담보 책임 존속 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달라요. 기산점이 달라요. 자, 봐봐요. 아이, 볼 필요 없어. 여기 봐봐요. 전유 부분은 인도한 시점부터 계산이 되고요. 계산, 기간 계산 1년이든 3년이든.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 인도가 아니라 사용 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 번만 이해버리면 안 해도 돼요.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라고 읽어요. 엘리베이터는 인도가 아니라 구청에서 사용하세요.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을 엘리베이터로 이해하면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 한 날로부터 이렇게 계산되고요. 그러면 전유 부분은 사용 승인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701호를 뭔 사용 승인 해주겠어. 그래서 전유 부분은 내가 입주한 시점, 인도받은 시점 이렇게 연상을 시키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헷갈립니다. 전유 부분은 인도 시점부터 두 번째 여기만 가는 거예요. 밑에 기억.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 계산해요? 엘리베이터로 읽어요.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일,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일. 저는 어떻게 연상을 시켜야 안 헷갈린지를 잘 알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객관식은. 왜? 저는 공부를 잘하거든요. 진짜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야. 연상. 701호는 인도지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대체, 엘리베이터는 사용승인. 근데 전유 부분을 사용승인 왔다고 해봐봐. 아니야, 뭐 701호로 사용승인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내면은 이해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죠. 자, 그 다음 3번. 701호 전유 부분 항상 701호로 읽어요. 701호 전유 부분이 양도됩니다. 자, 주인이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현재 소유자예요. 당연하지. 현재 소유자가 힘들죠. 처음에 당첨돼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사가고 그 사람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하자 담보 책임 누가 묻느냐? 현재 소유자. 느낌 왔어. 최초 수분양자는 이미 나한테 팔고 딴 데 가서 사는데 지가 뭔 관심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내가 힘들죠? 현재 소유자가 주체. 그 다음에 1번. 시공자,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상대방. 내 입장에서는. 시공자, 분양자가 담보 책임지고 누가 묻는다? 현재 소유자. 이렇게 느낌 가지면 돼요. 자, 별까지는 안 해요. 자, 다음 페이지. 구분 소유자의 그래서 여기서 별은 2번밖에 없어요. 2번하고 기억. 모든 걸 다 별할 수는 없어요. 쟤들은 한 번밖에 안 나왔고 얘들은 장난을 쳐. 장난을 치니까 별 3개가 들어간 거예요. 쟤들은 그냥 나와. 그냥 흘러간 식으로. 자, 구분 소유자 의무. 자, 1번. 구분 소유자는 밑으로 떨어져요. 구분 소유자들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말 되죠. 그래서 기억도 말 되는 거예요. 만약 주거 목적으로 분양됐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될 거고 내부복 철거해서도 안 되겠죠. 이게 실적으로 기출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야. 느껴졌어. 문제는 밑에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701호 입주민 갑이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해로운 행위를 한 거죠. 의무 위반했죠.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이 4가지예요. 자, 여기 안 중요합니다. 이 4가지가 안 중요해요. 너무 여기 신경 쓰지 마라. 시험 진짜 한 번밖에 안 나서 한 번. 여기 노란색 이거밖에 없어요. 암기장으로 살짝 다르게 했어요. 암기장이 살짝 헷갈릴 우려가 있어서 제가 다 추가했으니까 나중에 암기장 이걸로 수정하시고 그러면 안 헷갈려요. 암기장을 너무 간단히 만들어서 조금 헷갈릴 우려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물론 교재는 다 있어요. 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총 4가지입니다. 목차 볼게요. 자, 누군가 해로운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행위 정지하세요. 행위 정지. 그래도 해. 그러면 701호 전유 부분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 금지. 그래도 해. 그러면 아예 701호 구분 소유권을 경매로 날려버립니다. 점점 세져요. 느낌 왔죠? 하지마. 행위 정지. 그래도 해. 사용 금지. 그래도 해. 경매. 느낌이 왔죠? 그럼 4번은 뭐냐? 이 해로운 행위 한 사람이 그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에요. 세입자. 전유 부분 701호 점유자는 임차인을 말해요. 세사는 세입자. 이 사람이 해로운 행동을 하면 이 사람한테 당신 방빼. 인도에 방빼란 얘기. 넘기고 이사가란 얘기.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목차 행위정지, 사용금지, 경매, 임차인, 세입자에 대한 인도 청구. 목차만 한번 보시고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 외울 것은 동그라미 1번 별 3개 하시고 행위정지 이거 외워요. 누가 그러면 이 4가지 조치를 청구하느냐. 누가 청구하느냐. 이게 나와요. 그게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맨 오른쪽 봐요. 누가 이 4가지 청구를 하느냐. 관리인 또는 여기야 여기.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자, 지정 동그라미 빵. 이걸 장난쳐. 지정된 총회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이 네 가지 청구를 하는 거예요. 관리소장이나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렇게요. 집회 결의는 던져버리고 지정된 구분 소유자. 자, 만약에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커. 그러면 아랫집에서 올라가서 뛰지 마세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칼 맞는다, 칼 맞는다. 관리사에서 전해가지고 관리인이 가거나 위임을 받은 아니면 회의에서 동대표 분회장이 가든가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이런 행동을 청구해야지 각 구분 소유자 이렇게 장난쳐요. 각 구분 소유자 나오면 X짐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각 구분 소유자 아니라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이 네 가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금지든 경매든 인도든 다 주어는 똑같아요.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 그럼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걸 외우시고 자 전유 부분 701호 사용 금지하고 구분 소유권 경매는 법원 판결이 떨어져야 돼요. 맨 밑에 인도 청구하고. 그래서 이 두 개구나. 그래서 사용 금지하고 경매는 당연하죠. 경매는 우리가 일상생활 못 하잖아. 그래서 소송 제기해서 판결로써 소송. 그다음에 특별 결의가 이 세 개가 필요해요. 자, 노란색 아니에요. 한 번 나서 한 번.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법원의 사용금지 경매. 왜냐하면 이거 엄청난 피해잖아요. 701호 소유자한테는. 그래서 입주민 총 4분의 3 이상이 저 사람 사용금지 시킵시다. 특별결의 정족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용금지 경매 세입자 내주는 거 4분의 3. 그러니까 맨 위에 이거 그냥 하지 마. 이것만 해. 지정된 구분 소유자. 뭐 특별결의 4분의 3 애우고 싶으신 분 애우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것만이라도 해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 지정된 구분 소유자. 다 주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2번의 기억, 3번의 기억, 4번의 기억 특별결의 정족수가 여기는 4분의 3이라는 거. 이 두 개만 해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지정된 구분 소유자, 지정된 구분 소유자 동대표, 분여회장 밑에 집 가면 안 돼. 밑에 집 가면 칼 맞아. 그래서 회론행위 하지마 할 때는 각 구분 소유자 밑에 집 안 돼. 칼 맞아. 지정된 구분 소유자 관리인이 가거나 아니면 지정된 구분 소유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세기 때문에 가반대 너무 피해가 크죠. 그러니까 판결문 받아야 되고 그 다음 4분의 3 특별결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살짝 이해하면서 하는 건데 자주는 안 나와요. 자, 이제 관리 파트 갑니다. 관리 파트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별 3개 왕별부터 하시고 그게 다 되시면 뭐 가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고. 자, 관리단은 동그라미 2번이 별 3개예요. 이게 4번 났어요.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 즉 아파트가 생기면 특별한 조직행위 필요 없습니다. 따로 조직행위 필요 없어요. 그냥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성립하는 단체다.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조직행위 필요하다 이렇게 장난도 치고요. 그래서 관리단은 특별한 조직행위 필요 없습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당연 성립 단체다. 자, 3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할게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 채무에 대해 지분 비율로 이 채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즉 지분 비율로. 지분은 평수죠. 아파트 평수. 그래서 평수 비율로 혹시 우리 아파트에 빚이 있으면 구분 소유자들이 분파해 하는 거예요. 그 의미야. 지분 비율로. 자, 관리인 갑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의 업무 집행 기관이에요. 관리소장님 생각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장 계시죠? 관리인이 관리소장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개념이 안 나오겠죠. 관리인은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관리단 업무 집행기관이다. 관리소장님. 자, 그러면 관리인에서 중요한 게 2번하고 3번이에요. 2번이 왕별이에요. 이 숫자 외워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인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외워야 돼. 10명. 구분 소유자가 몇 명? 10명 이상인 공동주택은 무조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관리소장 임명해야 돼요. 그래서 10명 이 숫자가 정답지문이었어요. 정답지문. 외워야 돼요. 관리인 선임이 강제되는 숫자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10명 이상이면 10명 10인으로 나오겠죠. 10명 10인 이상 관리인 선임이 강제된다는 거. 어떤 식으로도 외워요. 관 10으로 외우시든지 전 10. 전세권 10년, 관리인도 10명, 예약완결권 형성권 10년. 그래서
전세권 10년 넘지 못하죠? 다시 한번 연수 말해줄게요. 전세권은 10년 제한에 걸려. 10년. 이와 관한 그 모든 형성권은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 거기 10년, 10년 있죠? 그 다음 관리는 몇 명? 10명, 10명. 그러니까 일자로 시작돼요. 관리는 10명. 전십, 예십, 관십. 발음 잘해야 돼. 그러니까 관리는 10명. 이거 헷갈려 나중에 10명인지 20명인지 30명인지. 관리는 10명, 10명, 10명. 외워요. 정답 질문이니까.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인 선임 강제됩니다. 그 다음 3번 더 잘 나와요. 이 관리인, 관리소장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습니다. 아 당연하지. 관리소장이 이 아파트 단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은 아무도 선출 안 하겠지. 그죠? 외부에서 그래서 관리소장, 관리는 출퇴근합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습니다. 아무나 다 관리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문이 임차인 관리인 될 수 있다 이런 지문도 있어요. 임차인 구분 소유자 아니죠? 임차인도 주택거래사 자격증만 내면 누구든지 개나 소나 자격증만 있으면 다 관리인 될 수 있다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리는 될 수 있다.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고. 자, 4번 한 번만 들어봐요. 안 중요해요.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로써 선의의 삼자에게는 이로 대항할 수는 없다. 자, 이 지문이 떴다고 해봐. 찍어봐요. 맞는 지문으로 찍을 거예요? X 지문으로 날려버릴 거야.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로써 선의의 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 지문 떴다고 해봐요. 맞는 지문으로 찍을 거예요? X 장난친 것 같아요. 맞는 지문으로 찍어. 선의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그냥 맞는 걸로 찍어요. 그래서 찍는 그 요령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 뭐 제한 뭐 관리소장이 신도 아니고 제한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로써 선의 삼자 보호 규정이 있나 보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들어놓고 대표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 삼자에게는 이로 대항하지는 못한다. 자 5번. 자 봐요. 여기서 노란색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여기만 별색이고 나머지는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5번. 관리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네요. 자 관리소장이 업체로부터 돈 먹었지. 자 각 구분 소유자는 돈 먹은 관리인 잘라버리는 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 느낌 가지고 관리인이 돈 먹었으면 아파트 단체에서 못 자릅니다. 법원 판결문 떨어져야 돼요. 자 여기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도 아니야. 자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냥 이 조문 그대로 흘러가니까 관리인 부정행위 자르는 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분 이렇게 흘려보내요. 막 장난친 적은 없어. 그 다음 6번 느낌 가져봐요. 관리소장은 공용 부분에 관한 보존 행위 관리 또는 변경 행위 할 수 있다. 관리소장은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고쳐야 되겠죠. 공용 부분 관련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장난쳤느냐. 관리인이 전유 부분에 관련된 행위 할 수 있다. X. 관리인이 왜 내 701호를 간섭해. 그래서 공용 부분 할 수 있고 전유 부분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느낌 가지시고. 자 관리위원회 갑니다. 자 관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이냐. 자 관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먼저 전제를 해야 돼요. 관리위원회는 관리소장이 돈 먹는지 그 감독하는 관리인 감독기구예요. 자 그러면 1번을 해야 2번 외워져요. 1번 관리단에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관리위원회는 관리인 관리소장을 감독한다. 관리위원회는 무슨 일이에요? 소장 감독이에요. 소장 관리인 감독. 자 그러면 감독을 잘 하려면 아무래도 구분 소유자가 더 잘할 것 같아. 아파트 애착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2번이에요.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하고 짝짝꿍하면 안 되니까 외부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은 선출한다는 거. 저기 관리인 동그라미 3번하고 여기 2번하고 둘이 같이 하셔야 돼.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어요. 하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만 선출돼야 돼요. 이유는 관리소장 감독 잘하려면 아무래도 구분 소유자가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막 연상하는 거야. 자, 관련 집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덜 중요합니다. 노란색은 하나, 둘, 세 개 정도예요. 자, 1번이 별 3개네요. 노란색. 관리인은 항상 관리소장으로 이해하시고 관리인은 매년 한 번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달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자, 정기총회로 읽고 매년 한 번 합니다. 이거 2번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요. 매년 한 번. 그 다음 회계연도 종료 후 3달 이내에 정기총회 소집해라. 이건 장난친 적은 없어요. 그냥 쭉 옳은 지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매년 한 번 회계연도 종료 3달 이내 정기총회 한번 소집해라. 느낌 가지시고. 자, 2번. 관리인이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이 자, 특별계리 정족수는 한 번씩은 눈팅 해놔야 돼요.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서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 회의 한번 엽시다. 자, 회의 엽시다. 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하려면 몇 분의 1? 5분의 1 이상 입주민이 회의 엽시다 할 수 있어요. 5분의 1. 그래서 집회 소집 정족수가 결의 정족수가 5분의 1. 눈팅 한번 하고 한번 나서 한번. 그래서 별은 안 해요. 자, 3번. 그러면 관리인이 열 수도 있고 주민 5분의 1 이상 찬성해서 엽시다 하면 이제 관리인이 소집을 하는데 이제 임시총회겠죠. 자, 임시총회 회의 열려면 집회 날짜 일주일 전에 이번 회의 안건은 1번부터 5번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일주일 전에 알려줘야 여유있게 일주일 후에 오늘 회의 있군 이런 식으로 알기에. 자, 이것만 들으니까 안 중요해. 자, 기억 별 3개. 기억은 이제 별 3개예요. 이와 같이 법에서 이렇게 소집하세요. 절차를 규정해 놨는데 관리단 집회는 만약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본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소집할 수 있다. 자, 이거 되게 쉬워. 뭐가 떴어요? 전원이 동의했대.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했어. 그러면 소수로는 결정됐어요. 전원이 동의하면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다 할 수 있다. 소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안 해도 돼요. 전원이 동의했다고 다 할 수 있어.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만약에 그 공동주택이 10가구다. 그럼 10사람이 다 모여버린 거야. 왜 열자? 바로 열는 거지. 야, 통지해. 일주일 후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소형 공동주택은 가능하겠죠.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가.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집회 결의. 자, 별로 안 중요하고 어디 가느냐. 오케이, 2번 갑니다. 관리단 집회는 회의에서는 집회 소집할 때 통지한 사항, 즉 회의 안건 1번부터 5번입니다. 회의 안건에 올라온 사항 이외의 사항에서는 결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 회의 안건이 올라와서 그것만 해야 돼요. 하지만 기억 별 3개 마찬가지죠.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라면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쉬워. 전원 동의 나오면 동그라미하고 소수로 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별 3개. 집회 의결권은 서면으로도 가능해요. 전자로도 가능해요. 대리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3번 나왔어요. 가능합니다. 서면 대리인 다 가능하다. 자, 이제 나머지는 별 없습니다. 하실 분만 하세요. 자, 4번. 관리단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나왔어. 그럼 소수로는 특별 승계인 나오면 효력이 있다. 긍정으로 끝나요. 자, 기억 대본 판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면 돼요.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회의할 때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도 당연히 결정되면 반대한 놈한테도 효력이 있죠. 결정됐으니까. 이해됐어? 자, 5번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내가 당첨돼서 분양대금 다 완납했습니다. 자, 등기 박으려고 했는데 분양자 저쪽 사정으로 내가 등기를 박지 못한 거야. 그럼 아직 구분소유권 취득 못한 거예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건설사가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 등기 박아야 돼요. 자, 하지만 나는 이와 같은 수분양자도 회의 들어가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자, 이거 이해하면 돼요. 내가 등기를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야. 저쪽 사정으로. 그럼 내 잘못 없죠? 따라서 나는 아직 구분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회의 나가서 의결권 투표할 수 있다. 저쪽 잘못으로 등기를 못했잖아.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이해하면 되고. 자, 6번 기억 니은. 자, 니은만 하면 돼요. 근데 니은을 하려면 6번부터 읽어봐야 돼요. 자, 701호 전유 부분을 세 놈이서 공동소유, 공유입니다. 공동명의예요. 뭐 갑을, 부부라고 하죠. 갑을. 자, 수인이 부부 공동명의라고요. 공유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회의 나가서 투표 못합니다. 공유 경우에는 가서 투표할 사람 한 사람을 정합니다. 자, 정해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 나가서 투표할 거야. 안 정해져. 그러면 기억. 공유자들 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가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공유자 중 지분 과반수 있는 사람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분 과반. 그런데 부부는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보통. 과반수가 없죠.
그러면 3번 이제 니은이 나와요. 지분이 2분의 1, 2분의 1 동등해서 의결권 행사자가 정해지지 못해요. 협의가 안 되면 지분 과반수가 가를 수 있는데 지분 과반수도 없다는 얘기지. 동등. 그러면 의결권 행사자가 정해지지 못한 거야. 자, 그러면 아무도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가. 그렇게 그래서 협의도 안 되고 지분 과반수도 없다. 그 말이 니은이에요. 지분이 동등해서 즉 과반수가 없어서 저 기업 법이 정한 의결권 행사자가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그러면 2701호 각 공유자 갑과 을 A, B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들 2분의 1 지분비율로 가서 개별적으로 투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 동등해서 이걸 장난칠 수 있거든요. 니은. 지분이 동등해서 의결권 행사자가 정해지 못해.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무도 못합니다. 결론 아무도 못해. 이걸 장난치면 지분 비율로 각자 할 수 있다. X 아무도 못해. 그래 이걸 외워야 돼. 아무도 안 돼. 오케이. 관리 규약 1번 별 3개 특별계정주수 규약을 만들고 변경하고 폐지 관리 규약에 관한 특별계정주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얼마야? 4분의 3 이상의 특별계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별 3고 나머지는 그냥 쭉 볼 거예요. 하실 분만 하시고 별 3개 왕비부터 해야 됩니다. 양 엄청 많습니다. 집합건물법 그죠? 별 3개 왕비도 많아요. 아예 안 읽어드리게 볼까? 2번부터 4번 기억? 아예?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확실히 그렇구나. 제 욕심이네요. 오케이? 재건축 갑니다. 재건축. 자, 오른쪽. 왕별 2번. 재건축 결의. 특별 결의. 이거 6번 나왔어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6번 나왔습니다. 6번. 그래서 재건축 결의 특별 결의 정족수 5분의 4. 자, 2번에 1번. 2번에 2번. 1번 왕별. 2번 별 3개. 자, 2번에 1번 정답 지문입니다. 이거 외울 거예요. 자, 재건축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집회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회의할 때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선생님 그때 반대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재건축 5분의 4 다 결정 났잖아요. 자, 재건축 참가할지 말지 답 좀 해주세요. 자,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물어봐라? 서면으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물음은 촉구로도 나와요. 최고 촉구. 서면으로 외워요. 서면으로 이게 왕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서면구도 아무 상관없어. 불효식이니까. 이것만 서면으로 최고해야 돼요. 서면으로. 증거 때문에 그래. 당신 나한테 관리소리 안 물어봤잖아. 그런 오리발 내밀까 봐. 그래서 증거 때문에 서면으로 최고. 왜?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니까. 서면으로 물어봐. 자, 그러면 2번. 이 최고받은 구분 소유자는 최고 받은 날로부터 2달 이내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안 나왔고 일정 기간 내에 답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 기준 나왔어요. 자, 2달 이내에 참가할지 말지 답을 해줘야 되는데 2달 이내에 답을 안 했네. 그러면 연락 없었죠? 연락 없으면 이놈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답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항상 연락 없으면 부정으로 끝나요. 추인 거절, 수익 거절, 효력은 잃는다.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 지가 참가할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참가합니다. 이렇게 편지 보냈겠죠. 답을. 그래서 연락 없으면 거절, 아니야,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 자, 오케이. 저 위에 3번 가봐요. 3번. 이거 판례 3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건 할게. 한 단지 내 여러 동 건물을 일괄 재건축합니다. 재건축 결의 1번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왕별 밑에.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 10개 동이 있다. 101동부터 110동까지. 그러면 재건축 결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 단지 5분의 4가 아니에요. 각 동별로 다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10개 있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각 동별로, 각 건물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아파트를 철거하고 쇼핑몰로 올리겠다는 재건축 결정이 났어.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다주택자들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 신축하는 재건축 거리도 허용됩니다. 느낌 가지시고 주민이 하겠다는데 안 막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는데. 자, 5번. 이 셋 중에 이놈이 그래도 중요해요. 재건축 비용 세대별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않고 결정된 재건축 결의예요. 느낌이 왔어요. 자, 재건축할 때 세대별로 얼마씩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이죠. 자, 또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 무효입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자, 왼쪽 하나 더 할게요. 4번하고 기억.
왼쪽 규약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판례가 있고 단전 단수한다는 판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 입주자 대표회의 이 7자가 뜨면 이 판례예요. 집합건물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 나를 대신해서 소유권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외워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나를 소유자인 나를 대신 대리해서 소유권 물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무효로 끝나야 돼요. 자, 하지만 기금 반대예요. 업종 준수 의무 위반 시 전기 끊어버립니다. 단전. 물 끊습니다. 단수. 이거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전, 단수 조치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은 유효예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규약은 무효고요. 단전, 단수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럼 유효, 무효하면 헷갈려 버리니까 의무 위반 시 단전할 수 있다. 유효.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는 절대 내 소유권 물청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무효다. 이렇게 외워야 외워지. 하실 분만 하시오. 여러분들은 별 3개 왕별도 많으니까 그것 다 하세요. 제발. 그거 다 되고 나머지도 한두 개 한번 봐볼까. 그때 보시. 별 3개 왕별도 엄청 많아요. 시험 보면 양이 많아요. 집합건물법이. 자 10분 가시고 마지막 실명법.